이건 내가 젊을 적 한동안 미국에 살았을 때의 이야기이다. 난 친척이나 집값 등의 사정으로 미국 중부의 한적한 교회에 자리를 잡았었다. 총과 자동차의 나라답게 일상생활에서 자가용은 필수적이었다. 마트에서 식료품이라도 사기 위해선 꼭 자동차의 도움을 받아야 했었다. 그렇게 내 에마에 익숙해졌기 때문일까? 내가 미국 서부 쪽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비행기 대신 자동차를 선택하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다. 솔직히 말해서 낭만적인 자동차 여행을 조금은 기대했던 것 같다. 먼지만 일어나는 인적 없는 도로를 몇 시간이고 달려가게 될 때쯤 그런 멍청한 낭만은 잊었지만 당시엔 내비게이션이 한참 대중화되던 중이었고 내가 갈 길은 그저 쭉 뻗은 고속도로 한 갈래였기에 나는 호기롭게 지도 한 장만을 챙기고 길을 나섰었다. 낡아서 끝이 말린 지도는 잠깐의 불안을 갖게 했지만 삼촌의 당당한 보증이 달려 있었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도로는 무척 지루했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황야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같은 절경도 보다 보면 질리기 마련이다. 엇비슷한 풍경이 계속 이어졌고 1시간에 한 번 꼴로나 나타나는 화물 트럭만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침 일찍 출발한 나는 오후쯤 되자 나른한 피곤함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간식이라도 먹으며 쉰 뒤 다시 운전해야 하나. 차에서 잠깐 내려 기지개라도 킬까 고민하던 나를 깨워준 것이 있었다. 갑자기 길이 끊겨 있었다. 나는 지도를 쳐다보았고 내 앞에 끊긴 길을 응시했으며 다시 지도를 노려보았다. 당연히도 지도는 대답이 없었다. 다만 지도에 쭉 뻗은 직선만이 왜 머뭇거리냐고 재촉하는 듯 했다.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지도를 믿기로 했다. 나는 가던 방향을 잘 보고 나침반에 맞춰 차를 몰았다. 아마 공사나 홍수 뭐 그런 이유로 길이 일시적으로 끊긴 게 아닐까 생각했었다. 비포장도로의 덜컹거림에 익숙해질 때쯤 낡은 표지판 하나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동으로 향하십시오. 단순한 문구가 표지판에 적혀 있었다. 젓갈색의 페인트로 먼지 쌓인 하얀 표지판에 혹여보지 못할까 걱정이라도 하는 듯이 아주 크게 나는 정서양으로 가고 있었다. 동으로 가라는 말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낡았기도 했고 이미 삼촌의 지도를 믿기로 한 입장에 난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가던 방향을 향했다. 동으로 향하십시오.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이대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이 들기 시작할 때쯤 표지판이 하나 더 나타났다. 같은 문구, 비슷한 크기지만 기분 탓인지 방금 본 것보다 약간 더 큰 듯한 표지판. 만약 내가 이 표지판을 따라 뒤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외갈래 길을 따라 쭉 달려왔고 되돌아간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은 밤늦게서야 도착할 출발지뿐이었다. 하지만 이 퉁명스런 표지판을 무시하는 것도 두려웠다. 만일 이 앞에 놓인 무언가를 경고하는 중이라면? 2번이나 무시하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난 아예 다른 선택을 했다. 표지판을 기준으로 정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는 혹시 방향을 잃어버릴까 나침반을 계속 노려보며 달렸다. 미국 중부에서 길을 잃어 죽을 때까지 농장에서 노역했다거나 결국 미아가 되어 사라졌다는 이야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런 곳에서 친척들과 연락할 방법은 없었고 차가 멈추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죽음이었다. 몇 분을 갔나 싶을 때쯤 허름한 식량 저장고와 함께 음산한 옥수수 밭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도 나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를 보자 약간의 안심이 들었다. 거의 방치되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정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운이 따른다면 사람을 만나 길을 물을 수도 있었다.
북으로 향하십시오. 표지판이 또 나타났다. 표지판은 내 키의 몇 배는 되는 옥수수들 사이에, 그 어둡고 촘촘한 옥수수의 밀림 사이로 들어가는 길에 놓여 있었다. 몇 킬로에 걸쳐 비슷한 표지판을 설치한 사람은 분명 무언가를 간절히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다. 아니면 너무나도 한가하거나 나는 차를 옥수수밭에 좀 더 가까이 몰아갔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가며 혹시라도 표지판에 내가 놓친 문구나 안내가 있을까 싶어서 나를 덮칠 듯 어짜란 옥수수들 사이에서 표지판을 한참 노려봤지만 별다른 것은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엔 표지판을 따르기로 했다. 나는 조심해서 차를 돌리고 애꿎은 지도나 노려보고 다시 나침반을 확인했다. 그 후 침묵하는 옥수수들을 떠나 보았던 표지판을 찾아 북쪽으로 향했다. 사방 몇백 킬로 주변엔 아무도 없을 거친 길을 되짚어가며 나는 생각했다. 표지판은 주의사항을 적기에 충분히 컸다. 하다못해 왜 그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한두 단어 적어줄 수 있었단 뜻이다. 즉, 그 표지판은 일부러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도대체 왜? 나오지 않는 표지판을 기다리며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갈 때쯤 나는 다시 표지판을 찾을 수 있었다. 서로 향하십시오. 처음 보는 표지판이다. 나는 그저 왔던 길을 되짚어 갔을 뿐인데 내가 보았던 동으로 향하십시오 표지판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으며 이 표지판은 어디서 나타난 거란 말인가? 차에서 내려 표지판을 가까이서 확인하고 싶었다. 혹시 아주 작은 문구를 적어 놓은 게 아닐까? 그 문구는 도대체 표지판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와 씨발,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을까? 차에서 내리는 대신 내가 지금까지 확인하지 않은 다른 부분이 떠올랐다. 나는 표지판의 뒤쪽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아주 운이 좋았음을 깨달았다.